잠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고향이 대구고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인천으로 올라가서 고등학교는 다시 구미로 내려와서 제가 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다시 서울에서 군대 생활도 서울에서 군 생활은 제가 5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이 실업계를 갔는데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제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할 형편이 못 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는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가르쳐주고 그 대신에 졸업하자마자 하사관으로 5년간을 근무해야 되는 그 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군대를 가게 됐고요. 군에 있으면서 저는 야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비록 공고를 나왔는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대학 갈 길은 없어 보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또 일련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야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거기서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되고요. 85년에 공인회계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요원한 꿈이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렇게 큰 어떤 그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2000년에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제가 이 아메를 만났는데 만난 건 99년에 만났어요. 제 고등학교 1년 선배께서 저한테 점심 먹자고 해서 갔더니 점심 먹으면서 아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제로 막 세제 자랑을 얘기하고 그때 마침 쌈밥집에 가서 상추를 제가 먹고 있었는데 우리 세제로 상추를 씻으면 상추가 막 격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나오는데 책하고 테이프를 주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라고 그러기를 그 당시에는 제가 강남에서 회계사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85년에 회계사 되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는 벤처캐피탈에서 3년 반의 직장 생활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93년부터 제가 강남에서 개인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하고 나서 한 6년 차 정도 될 때 제가 이제 저한테 선배가 아메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었고 또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2001년도부터 학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니던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그 교재를 제 교재로 만들려고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책을 쓰는 그런 시간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없었죠. 낮에 사무실 가면 뭐 전화 받고 하는 시간 때문에 낮에는 많이 한가했지만 퇴근하고 시간은 주로 집에 가서 책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또 다른 뭔가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짬이 여유가 없었죠. 근데 저한테 뭔가 새로운 일을 얘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하고 책을 주는데 그냥 한 곳에 툭 던져놓고 말았어요. 그러기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선배가 수차례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 와중에 제가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죠. 왠지 그냥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는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지만 대학교도 같은 대학 다니고 대학은 제가 야간 다니고 그 선배는 제대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보다는 후배로 들어왔는데 그 선배는 법대를 다녔어요. 저는 경영학과 다녔고 그 선배 꿈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결혼을 일찍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시 패스를 못하고 대기업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늘 이렇게 좀 측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선배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늘 그런 관계로 제가 해마다 연합장도 제가 먼저 보내고 안부도 묻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나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지내는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선배가 저한테 아메를 얘기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선배가 또 전화가 와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는데 이제는 제가 좀 버티기가 좀 모여서 그냥 편하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선배가 그 얘기를 하면 까짓거 물건 좀 왕창 사드리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 하고서 마음속으로 제가 돈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웬만큼 얘기하면 그냥 다 들어준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만났습니다. 저녁에 만나 소주 한잔 하는데 선배가 또 아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제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뭔가 한 번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해주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선배가 아마 그때 저한테 허다못해 우리 지금 가장 비싼 정수기나 청정, 그때는 청정기가 없었죠? 정수기라도 사라고 했으면 두 말 안 하고 샀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주고 나면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근데 대뜸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세미나를 2번만 들어보래요. 그것만 하면 되냐니까 그것만 하면 된대요. 갑자기 제가 돈이 굳었잖아요. 뭐 몇십만 원 물건 사주려고도 마음먹었는데 세미나 2번 들어보라니까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그것만 하면 되냐니까 그것만 하면 된대요. 아이까지 그거 그러죠 뭐. 제가 그 약속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 제가 이 모양 입꼬리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인생의 선택을 해왔지만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면 제 아내가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제 아내를 선택한 것이 1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정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변함없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메를 만났다는 겁니다. 참 우연한 기회에 만났지만 그때 제가 세미나를 듣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만났죠. 그냥 편하게 접했죠. 제가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선배랑 약속 때문에 가서 2번을 듣기로 한 약속 때문에 가서 들었는데 딱 1시간 반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 제 가슴에 한마디가 딱 남았어요. 그 말이 인쇄라는 말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아메이 사업을 하면 인쇄 같은 돈을 번다. 뭐 그거예요. 결론은. 뭐 중간에 내역은 뭐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결론이 그건데 저는 그 인쇄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은 이유가 제가 인쇄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 회계사의 일이 다른 전문직하고 비교해서 가장 그나마 시간의 자유가 많은 직업이에요. 의사, 변호사를 보더라도 직접 환자를 대하고 의뢰인을 대해서 법정 가서 직접 이게 또 판사하고 대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개업하고 나면 사무실에 사무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나면 사실 제가 직접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잘 시키고 월급 좀 더 주고 동기부여 잘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해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벌어준 돈 제가 챙기면 되죠. 그래서 참 재밌는 직업이다.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 그런 돈이 된대요. 인쇄 같은 돈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해놓고 나면 그 수입이 반복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 수입을 맛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제 어깨에 왔다 싶어서 입술이 귀에 탁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부터 2주일 동안을 알아봤어요. 이거 뭐 제가 2주일을 제가 정해놓고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건 내가 확실하게 결론 내릴 때까지 내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2주일 사이에 세미나도 여러 번 가보고 책도 제가 몇 권을 읽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2주일 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마지막 제 만남이었는지 몰라요. 2주일 후에 일요일이었어요. 그때도 서울에 서울교육문화회관이라고 양재동 가면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한 수백 명이 모이는 큰 장소였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업의 어떤 가치를 보고 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려고 앉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회계법인에서 5년간 근무하고 나와서 그 다음 근무했던 곳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였습니다. 거기는 중소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는, 대출하는 회사가 아니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창업기업의 자본을, 그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본금을 대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검토하는 절차가 까다롭죠. 보통 한 건 투자하는데 한 3, 4개월, 2, 3개월. 보통 보고서가 한 2, 300페이지. 그것도 팀을 짜가지고, 한 서너 명이 한 팀을 짜가지고 한 개 회사를 투자할까 말까를 검토하는데 보통 3, 4개월을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돈을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라는 데이터를, 정보를 쭉 제가 모집을 했어요. 수집을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메이라는 자료를 이만큼 한 보따리 갖고 와서 저한테 내놓고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떨지, 사업성이 어떨지를 회계사로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러면 제가 과연 그 일을 맡을까 안 맡을까? 맡겠습니까 안 맡겠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돈 주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짓한 그 범죄자가 변호사한테 와서 내 죄를 좀 적게 형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변론 좀 써달라 그러면 변호사가 너 임마 강도됐으니까 나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안 씁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나 보네요. 돈 주면 다 해요. 돈 주면. 돈 안 주면 안 해요. 돈 벌기 위한 일이고 어쩌면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하죠. 저도
중소기업 창업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사업거리에 대해서는 늘 관심이 많아요. 제가 85년부터 회계사 생활하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장님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든 법인 사업을 하든 저는 사장님하고만 이렇게 어울렸어요. 아메 사업을 하고 나도 전부 다 제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명이 사장님하고만 놀 팔자인가 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메이라는 자료를 갖다 놓고 저한테 의뢰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내려줘야만 될까? 근데 이거는 남이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려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제가 검토를 했겠습니까? 진지하게 했겠죠. 솔직하게 했겠죠. 저는 그래서 2주일 동안 알아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심사 분석 보고서를 쓰려고 제가 보고서 써왔기 때문에 과거에 써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제가 보고서를 앉았어요. 밤을 꼴딱 샜습니다. 그날이 11월 12일이에요. 일요일 날이. 아마 여러분 지금 혹시 핸드폰에 보시면 2000년 11월 12일이 일요일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력 생일입니다. 제 생일.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났어요. 뭐냐면 그날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11월 12일 날 밤을 꼴딱 새고 13일 날 새벽이 됐는데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정말 이 사업은 내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다. 그 결론은 났지만 보고서는 한 페이지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과거에 검토했던 모든 아이템들은 벤처였어요. 벤처라는 것은 없는 거였거든요.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의 자본이 조달된다면 그 돈으로 공장이 설립된다면 거기서 어떤 제품이 개발된다면 그것이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잘 팔린다면 그래서 돈이 잘 회수가 된다면 그래서 이익이 난다면 종업원도 말 잘 듣는다면 그러면 몇 % 배당을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거 검토해서 자본가들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마십시오 그거를 결정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모든 게 다 가정이에요. 없는 거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일까만 따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놓고 따지는 건데 제가 아메샵을 놓고 한번 검토해 보려니까 회사 있잖아요 이미. 그 당시만 해도 2000년이니까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미 설립됐고 지금으로 말하면 50년 전이고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나가요. 지금 현재 58개국이 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고 전 세계 360만 명의 애용자가 있대요. 제품도 이미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제품이 안 좋다면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애용자들이 40년 넘게 쓸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제품은. 회사를 봤는데 저는 회사의 면면을 보다가 OA1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딱 멈췄습니다. 이 더 이상 내가 따진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는. 근데 내가 OA1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OA1이라는 그 지표는 정말 대단한 지표거든요. 그 DNB라는 회사가 우리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도 여러 분이 거기서 재직한 적이 있고 미국의 CIA보다도 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가 DNB라는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미 OA1이라는 평가를 10여 년 넘게 계속 매기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이 검토를 하고서 뭐가 잘못됐나를 따진다는 것은 아마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분석해서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내면 아마 세계적인 토픽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세계 유명인이 되는 게 빠를까? 아니면 빨리 네트워크 만드는 게 빠를까? 생각했더니 빨리 네트워크 만드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회사 검토 한 줄로 끝냈습니다. 제품 한 줄로 끝냈어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애용자들이 40년 넘게 검증된 제품이다. 이게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이건 360만 다 또라이든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300만 명을 한순간 쏘기는 건 간단하죠. 그리고 한 명을 50년 쏘기는 건 간단해요. 쏘길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바보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전 세계 3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을 과연 40년 넘게 쏘길 수 있을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저는 공군에서 5년간을 근무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시죠? 만약에 비행기를 제대로 알고 타려면 서울에서 부산 오려면 항공자 들어가서 과연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검토한 다음에 과연 이 비행기가 뜰 것인가? 그러고 나서 다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조종사가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검사하고 타야 그래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확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십니까? 저는 지금도요 비행기 뜨는 거 보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투기만 뜨는 걸 이렇게 활주로에서 5년간 보고
지냈는데 그 부속을 엔진은 그 수리하는 저는 기술자였거든요. 예, 제가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엔진이라든가 껍데기 그 부품들을 만약 균일이 하나 깨지면 제가 저한테 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엔진 하나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고 기중기로 옮겨야 돼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무게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와 정말 기적 같아요. 비행기가 나르는 거 보면. 비행기가 뜨는 게 가벼워서 뜹니까? 가벼워서 뜨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면 저는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검증 끝났어요. 2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 봤어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 구조에 대해서 아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참 굉장히 깊이 있게 저는 따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내린 결론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주 굉장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을 봤어요. 사업의 시스템이 이 사업은 시스템이 있대요. 따라하면 된대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만들다 부시다 말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이미 성공이 입증된 경험적으로 40년 넘은 그런 사업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무료로 알려준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참 기가 막힌 사업이다 이거는. 복제와 축적이 되는 따라하기 사업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마지막에 본 게 이제 피플이었어요. 피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할애해서 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이템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경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잘못하고 방향 잘못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기업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동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제 가까운 사람이 누가 동업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지 말래요. 제발 그냥 작게 먹고 작게 싸라. 뭐 좀 크게 한다고 네 역량 밖에 기술과 자본이 만난다고 치고 돈이 돌 모아서 크게 하냐. 저는 동업하는 거 치고 결과적으로 잘 돼 있는 걸 못 봤어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15개 투자했는데 14개가 없어졌어요. 한 개만이 본전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한 것이 잘못됐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투자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었고 타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하루아침에 회사는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업하다 보니까 이 동업은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이 사업을 딱 보니까 아메이를 동업을 하더라고요. 누가? 리치하고 제이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을 물어보고 친구지간에 하는데 친구지간에 40년 넘게 기업을 유지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스폰서는 알겠지 싶어서. 선배님, 어떻게 이 동업을 하는데 20까지 40년 넘게 이렇게 잘 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궁금하면 책을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책을 봤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보고, 영원한 자유기업에. 저는 그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창업자들의 정신세계를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메를 만나고 나서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메 때문에 제가 신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아메를 만났고요. 40년 넘게 굉장히 저는 완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메를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아주 제 살림,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참 지금은 30 넘는 제 친구인데 끊임없이 저한테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전도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아주 핍박을 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친구 관계는 유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이건 친한 친구한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대뜸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메를 하는데 너 한번 들어봐라. 근데 그 친구 두 말 안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 세미나를 듣더니 씩 웃어요. 너 왜 웃냐 했더니 이미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언니한테 회원가입해가 제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원이라는 거예요. 그 참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친언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제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옆에서 잠깐 차를 좀 채워보래요. 왜 그랬더니 그 차를 채웠습니다. 이 친구가 또 마음 먹고 또 그거 탈퇴하고 저한테 온다는 줄 알고 설레이는 마음에
왜?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었어요. 전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왜? 네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너는 버는 돈으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라. 하고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한번 써볼래?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딴 데 같으면 저보고 교회 가라고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 쓰래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사업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저는 딴 데 같으면 그 순간에 또 뭔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핍박을 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끊임없이 저한테 수십 년 동안 교회 한번 가자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참 고집스럽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아멘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두 말 안 하고 따라왔잖아요. 한번 들어는 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설령 제가 거기를 따라가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네. 그냥 친구가 한번 가보려면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가보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온 제가 너무 친구한테 미안했고요. 얼마나 이 친구가 그게 좋으면 수십 년 넘게 나한테 핍박을 받아온 이 상황에서 저한테 지금도 얘기를 할까? 저는 아멘을 알고 나서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종교이십니까? 네.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제가 출발이었고요. 어쨌거나 그 뒤로 제 삶은 많이 변화가 됐죠. 너무나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가 저한테 많은 걸 줬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정말 감사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기회가 그렇고 과연 제가 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메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또 제가 회계사라고 하면서 아메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현재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아메 사업을 통한 그 성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만족하고 자부하고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밖에 나가면 아메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 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됐고 아메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 얘기가 잘못됐을까? 사실 아메라는 그 얘기하면 아메는 또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메라는 회사가 있고 사업을 하는 우리 같은 아이비오가 있고 엄연히 다른데 아메 그러면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왜곡된 시각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구분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메라는 회사를 제가 만난 건 정말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어요. 제가 선택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는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교만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정말로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정말 전생에 네가 무슨 죄가 많은지 못 알아듣는지 참 안타깝다 이제는. 이제 그러고 말아요. 때가 되면 알아듣겠죠. 저도 때가 됐으니까 저한테 와닿았듯이. 그렇듯이 제가 아메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저한테도 뭔가 때가 됐겠죠. 근데 이것은 제 능력으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저한테 때가 되고 어쩌면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수호천사가 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게 아메라는 선물을 던져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메라는 회사는 제가 그동안에 5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진행해온, 이 일을 진행해온 회사를, 저도 회사를 가봤습니다. 다이몬드 되고 나서 2003년에 가보고 왔어요. 창업자도 만나고 왔고요. 저도 8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아메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하다. 단 한 번도 우리 회원들에게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한테 주겠다는 모든 보상 플랜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죠. 저는 그런 회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IBO, 제 회원 입장에서 남들이, 저는 지금도요, 제 친구가 처음에 제가 아멘 한다니까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면 안 된다. 왜? 너는 막 공인이잖아. 공인, 무슨 공인인데? 공인회계사니까. 야, 임마. 공인이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있냐? 멋진 실버타운 들여보내서 나를, 정말 노후를 내가 멋있게 살게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면 나도 뭔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잖아. 이거는 사업이야. 내가 사업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저보다 하면 안 된다는 친구였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왜? 앞으로 제가 만날 명단 중에서 제 동료가 회계사들이 많으니까 저도 회계사를 만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뭐 여러 또 심지어는 변례사도 계시고 과연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걸 제가 갖기 위해서 명확한 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리포트를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암에 대해서 옳지 못한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 누구도 하다 그만두고 누구 뭐 하다가 심지어는 뭐 피해를 보고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가까운 사람한테 끌어들여가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거 보면 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다 그만둔 분들의 목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은 두 가지만 생각해요. 저도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간접적인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과 위험이죠. 얼마를 벌 수 있는가와 그거를 벌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 그게 소위 한마디로 리스크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수익성은 차치하고라도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암의 사업을 보면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한 얘기라고 그러죠. 저도 경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세상의 원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으면 수익이 높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다는 게 일반 경영학의 원리예요. 그 세상이 이치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장사하면 많이 남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위험이 제로인데 수익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게? 말 되나 보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래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런 말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이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다 그만뒀을까? 하이 리턴 때문에 그만둘 이유가 없죠.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다가 망한 사람도 뭐예요? 위험에도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통제 불능의 위험이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환율이 오르고 뭐 한동안 유가도 올랐고 뭐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얼마 전에 제 선배, 사업하는 선배가 일주일 사이에 8억이 나갔대요. 8억이 깨졌대요. 뭐냐 했더니 외화 차입금이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8억을 좀 손해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부터 할 게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열심히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니죠. 일반적인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 외형적인 요인에 그대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사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생산하는 제품을 사가지고 오면 미국 제품인데 환율로 계산하면 수입 단가가 올라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라야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품도 올라야 맞는 거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요즘 환율 때문에 우리 가격이 안 오르면 회사가 좀 손해를 많이 보겠다. 조만간에 이 가격 오르면 어떡하지? 올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환율이 올라서 오른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도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참 부담이 되죠. 우리야 이해하지만 우리가 제품 소비자한테 가서 그 얘기가 물론 당연히 수긍하겠지만 갑자기 비싸져서 못 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암에는 그런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을 본사가 다 져요.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 화폐로 계약을 한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제품은 한국 원화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대요. 환율이 변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그렇듯이 우리 사업에는 주어지는 위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업 안 하면 그만해요. 근데 위험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내가 감수하는 위험, 내가 통제 가능한 위험,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거죠. 그것은 위험이라고 볼 수 없죠. 내가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 다 성향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이 있고 위험을 테이크하는 형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 위험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얼마 투자한다거나 종업원을 몇 명을 둬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에 대한 비전 없이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왜? 쉽게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 그만뒀구나. 저는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대학 3학년이고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다 요번 13일 날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준비해요. 딴 데 가면 이런 얘기하면 와 놀래던데.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내년이면 저도 50대가 들어가요. 수준이 아주 높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제 자녀들도 꼭 같이 하길 바라요. 세상에 어느 일이 부모가 하면서 자녀가 똑같이 하길 바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죠. 회계사 별로요. 몇 년 해보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제 딸아이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보다 아들이 더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걔는 아마 이번에 입시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걔는 바로 뛰어들 것 같아. 엄청 열심히 제품을 쓰고 아주 누나보다도 더 열심히 아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년 가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같이 누려봤기 때문에 이 사업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 선생님도 후원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학원 선생님을. 벌써 자기 친구들, 고등학교 자기 반 친구들은 이미 줄을 다 세워놨대요. 6줄로. 보상 플랜을 알아가지고. 걔는 112 수익 구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유언을 한다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멘 사업은 꼭 해라. 저는 그것이 제 자녀를 위한 제 아비로서의 유언입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가치를 따질 게 없죠. 저는 이 사업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 봤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후원하는 거 봤고요. 자녀가 부모님을 후원하는 거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업의 가치의 대부분을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게 많을지 몰라도 이 사업은 분명히 가치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창업자 두 분이 통업하면서 그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메이의 창업 정신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살아있는 멘토가 그분이에요. 이미 한 분은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멘토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너는 존경하는 인물 누구야? 그러면 뭐 링컨 대통령, 뭐 이수진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살아서 정말 나도 훌륭한 인물이 돼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만나서 그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뭔가 삶의 지혜를 듣고 싶어도 못 만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그분의 육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IBO가 됐다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회계사보다도 사실은 IBO가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설령 아니래도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얻고 있는 그 보상은 너무나 커요. 세상에 돈만 버는 일이 있고 돈도 버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사 생활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돈벌이를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사, 변호사들도 저한테 회계 기장을 맡기면 얼마를 버는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CEO들, 뭐 웬만큼 제가 어느 정도 얼마를 버는가도 알고 있고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항상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저는 가늠하고 있죠. 그분들이 과연 돈만 버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도 버는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2주일쯤에 이런 행사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여러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듣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는 뭔가 가치 있는 철학이 있구나. 정말 똑같은 성공이라면 내가 이 세계 속에서 나도 한번 성공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친구가 공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고객이 돼 있어요. 이제는 저를 굉장히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 너는 될 줄 알았다. 자식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세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제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 3년의 크라운 멤버스를 가겠다고 도전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별로 안 웃기시는 모양이네.
당연한 겁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월드와이드 그룹의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의 그 스토리를 제가 다 기록을 하고 그분들의 SP부터 다이아몬드 이상 현재 핀까지의 과정을 제가 다 시간대로 만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가장 짧게 가신 분들의 시간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면 크라운 엠버서 가겠더라고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저도 한계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3년의 크라운 엠버서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제가 집중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학원 사업을 하려던 것을 제가 접었어요. 5년 후에 학원 사업의 성과와 5년 후에 아메 사업을 통해 성과가 과연 어느 것이 될 것인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학원 사업 준비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했던 것도 2주일 후에 제가 그만뒀고요. 물론 학원 강의를 통해 제가 버는 수입도 그 업종 웬만큼 됐습니다. 그걸 제가 접었어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는 그 이듬해도 계속 핀업을 하려고 도전하고 했지만 현재 제가 아직까지도 다이아몬드가 된 모습을 보면 참 실패해도 이런 실패가 없죠. 만약에 제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3년에 크라운 엠버서 되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자본금을 투자했다면 제가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아마 못해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제가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왜? 크게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내에 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미 망했어도 엄청나게 크게 망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아직까지 아메에서 저를 자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네가 당초에 목표했던 그 목표 한 발을 성취하지 못했냐? 너는 자격 박탈이야. 하고 저한테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런 경고를 좀 줬으면 좋겠어. 다부지게 좀 더 열심히 하게.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경고가 없는 게 저를 더 게으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 사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예요. 투자한 돈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 제 주변에 사업을 한 사람 치고 사업하다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그만둬요. 왜? 빚자치 해야 되니까. 그만두면 여기저기 돈 빌린 거, 사채 빌린 거, 친구한테 빌린 거, 처갓집에 빌리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굴러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기업을 두발 자전거 기업이라 합니다. 두발 자전거는 서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굴러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안 넘어지려면 굴러가야 돼요.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이라 그러면 이 아메를 하기 전에 어떤 다른 사업의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사업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업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특히나 벤처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이요? 사업하려면 정말 대단하게 해야 돼요. 정말 적어도 다른 데에서 하는 그 사업의 10분의 1만큼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저는 정말 이 사업을 통해 성공 못하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왜? 아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해요. 저한테서 아메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 직업이 회계사라는 거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치처럼 얘기라고 들을지 몰라도 사실 그래요.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 너는 회계사니까 좀 낫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요즘 제가 아메를 하고 나서 저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여자면 얼마나 이 사업하기 좋겠습니까? 아이템 자체가 화장품도 쓰고 냄비도 퀸 요리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메이크업도 다 배웠고요. 메이크업도 저 기초 과정을 돈 내가면서 2번을 배웠어요. 저는 웬만한 피부 관리를 제가 합니다. 각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화장품 에센스부터 다 해가지고 우리 시리즈 다 알아요. 왜? 제가 바르고 있기 때문에. 안 바르면 이름만 외우면 그거 못 외우죠. 제가 우리 제품 굉장히 애용을 해요. 화장품을. 냄비, 요리 교육 제 2번이나 배웠습니다. 두 코스를. 3개월씩 2코스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써먹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모양을 하고 제가 아줌마들을 불러 모을 아줌마들도 없을 뿐더러 제 친구를 맡고 하면 얼마나
참 측은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랬죠. 얼마나 참 할 짓 없으면 네가 앉아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 할까봐 그냥 저는 우리 냄비가 좋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누가 집에 놀러 오면 우리 냄비로 요리했다는 거지 보여만 주고. 그 정도로밖에 내가 막 여자면은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런 분. 제 옛날에 토니 티나 나왔을 때 저는 손가락 10개를 전부 다 다른 색깔로 다 바르고 다녔어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다이아몬드 막 가고 나서 그 다음인데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가니까 왜 아가씨들이 보고 막 웃더라고요. 너 왜 웃냐 했더니 손톱 보고 웃어. 존나 이쁘대. 하나 줄까 달라요. 줬죠 제가 돈 받고. 뭐 하여튼 그냥 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 참 여자면 참 좋겠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중성이 돼갑니다. 중성이. 이제는 여자분들 만나도 별 감각이 없어요. 뭐 늘상 보고 그냥 같이 지내니까 그냥. 회계사가 아니고 차라리 저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현재 성과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다 그만두면 돈이 안 된다 그러죠. 얼마나 되기를 바라길래.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만큼 큰 게 없죠. 저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암의 일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회계사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제가 좀 잘 다루죠. 만약에 가정하기를 암의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수입이 제로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시스템들이 열심히 하는데 10년 동안 수입이 제로예요. 통장에 딱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가정하기를. 그러고 나서 10년 후부터 평생 월 1,000만 원만 들어온다. 월 1,000만 원만.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1,0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들어오고 그 돈이 자식한테 상속까지 되는 일이라면 과연 이 일이 괜찮은 일이고 또 과연 내가 그 10년 동안을 돈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과정 속을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동안 10년 후에 월 1,000만 원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이런 시간을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세요?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월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이죠. 매달 받으니까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한 평균 4%로 환산하면요. 30억의 자산이죠. 30억의 자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30억의 자산이 있을 때 4% 이자를 받으면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0억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계산 편의상 65일은 빼고 300일 곱하기 10년 하면 3,000일이에요. 30억을 나누기 3,000으로 나눠보면 30억이 3콤마하고 동그라미가 9개입니다. 계산해보면요. 밑에 분자가 3콤마 동그라미 3개예요. 동그라미 3개하고 9개 지우면 동그라미 몇 개 남습니까? 동그라미 6개 남죠. 3자 약분하고 1 남고 1자에다 동그라미 6개면 얼마예요? 동그라미 6개. 얼마죠?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씩을 예금하는 일이다. 10년 후에 30억짜리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면 과연 내가 10년 동안 그 건물을 내가 짓고 있을까? 만약에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땅을 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모든 걸 다 준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만큼의 30억 가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다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10년 동안 그 건물을 지을 여유가 있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게임이.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월 1억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당이 얼마가 돼요? 10배잖아요.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예금하는 일이에요. 1,000만 원을 축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축적 못 합니다.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예금 못 하죠. 100만 원 예금하려면 그 이상 2배, 3배 이상 돈을 벌어야 그 정도 예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10년 만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월 1,000만 원만 받아도 이 사업은 정말로 큰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그러죠. 물론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2년 정도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제가 일단을 계산하니까 그게 5배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500만 원씩 버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저한테 통장 보여달라면 저는 없어요, 통장이. 그 통장은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통장이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제 파트너도 하다가 그만둔 거 많아요. 뭐 돈이 되냐 안 되냐 얘기하면서 이 사업의 본질을
간과하는 거죠. 저는 지금의 제 성과를 보면 비록 제가 현재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지만 현재 제 수입 어떤 그 성과의 기준만 봐더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아마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지금 세상이 좀 어수선하죠.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우리한테 환율부터 해서 금융자산이 반토막이 나뉘었더니 우리도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친구도 보면 그나마 자산들이 좀 있어요. 주식 아니면 펀드 아니면 집,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건물을 갖고 있으려면 그것도 한 100억대의 자산이 있어야 되죠. 뭐 1, 20억 가지고 조그마한 뭐 상가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건물 따르면 안 되죠. 그것도 자산이고 저도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런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 환율이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앞에 지금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FTA 또 유비쿼터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FTA가 벌어지고 유비쿼터스라는 시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환율 오르고 내리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주가 또 오르고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환율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트렌드예요. 그건 흐름이 아니에요. 웨이브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세 가지가 있다래요. 패션이 있고요. 트렌드가 있고 웨이브가 있대요. 패션은 유행. 까짓 그 유행이 한번 그냥 한 몇 달 지나가고 말죠. 뭐 올겨울에 어떤 유행이 또 올지 모르죠. 그냥 올겨울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무시해도 돼요. 트렌드, 환율, 유가, 뭐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거 그것도요 금방 지나가요. 한 몇 년이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물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만간 불과 몇 년 안에 FTA가 올 것이고 유비쿼터스가 올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돼서 세계화가 되고 나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내가 노출되는데 과연 그때 내가 무한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갖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산이 반토막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자산은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무형의 자산이죠.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금융시장이 붕괴된들 우리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자산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신문 보면 아주 흐뭇해요. 아주.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8년 전에 이 사업을 선택했던 거. 그래 맞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그래 내가 또 깜빡 잊었다. 그래 나한테 주신 선물이겠구나. 제가 네 번째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소명을 시키십니다. 이제는 저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제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저는 이미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미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를 통해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뭐냐면 그래 까짓거 내 혼자 먹고 살고 우리 가족 정도 먹고 사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삶에 대한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잊지 몰라도 내 삶의 어떤 보람, 그런 가치관의 정립이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철이 들드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성을 전 찾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구조가 윈윈의 구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내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업의 어떤 이기심을 아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이기심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한순간에 내 주머니 돈을 꺼내 자선 냄비에 돈을 집어넣을 수 있어도 내가 끊임없이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함께 염원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은 이제 저한테는 사명이에요. 미션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에메랄드 정도 갈 때 되니까 그런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직업이 회계사니까, 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아마 저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래도 회계사면 전문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겠거니 하고 보시는 차원에서 제가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아메 사업의 특징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드린 말씀 속에도 이미 중복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빅 사업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업이라는 거고, 끊임없이 내가 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다는 거죠. 이 사업의 무한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돈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벌 수 있는데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적게 버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싫대요. 그럼 적게 하면 돼요. 그냥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지 크게 벌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벌려다가 1000만 원 그 이상 버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품이 좋아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플랜을 보고 이 플랜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사업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처음부터 큰 사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너무너무 심플한 사업이죠. 큰 수익을 주는 반면에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회계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세법이 바뀌어요. 지금도 뭐 조금만 변하면 뭐 양도세를 어떻게 하니 했더니 툭 하면 건드리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뭐가 죄가 많길래. 세금 바뀌면 세법 고쳐야 되고 그 고친 세금을 저희는 알아야 되잖아. 까짓 거 한번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됐지. 그럼 해마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해마다 바뀌는 거 따라가려면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아멘을 보니까 한 번 제가 알아놓은 수익 구조 3%부터 21%, 그 수익 구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사업전 하는 거 자면서도 해요. 자면서도 바뀌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사업은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반복되는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물론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루하지만 이 사업에 주는 비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루한 걸 몰라요. 그걸 알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도 성취를 하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게 좋습니까? 복잡한 게 좋습니까? 여러분, 사업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경영학을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요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아이템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 주는 게 좋습니까? 월급 받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제가 월급 받는 생활을 8년 동안 해봤고요. 월급 주는 걸 1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싫어요. 월급 받을 때는 제가 안 잘릴 만큼만 일했어요. 막 그 이상 하면 내가 막 부해가 나가지고 그냥 안 잘릴 만큼만 일하자. 손해보지 말자, 절대로. 제가 벌어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월급을 줄 때는 얼마만큼 준지 아세요? 안 나갈 만큼만 줘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님들 실제로 월급날 되면요, 물론 돈이 많으면 문제 없겠지만 월급날 되면 돈 구하러 다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어쩌면 월급날 되면 돈 구하러 쩔쩔매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런 거 보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절대로 사장하기 싫어요. 겉보기에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무실 번뜩하고 모든 종업원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하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골머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골머리를 들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고문요. 저 고문 당하잖아, 사장님들한테. 자기 고민을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 돈 받아요. 그 고민을 그분들이 과연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종업원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주변 사람한테 오로지 비전만 얘기해요.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얘기해요. 저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사업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까짓 제품 써보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어렵다. 어려운 얘기하면 다른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떤 일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반복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업은 이거 이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사업치고는 이것만큼 쉬운 사업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래서 해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은 퍼펙트한 사업이에요. 완벽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버는 일을 찾으면서 이 사업만큼 완벽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리스크가 없죠. 따라하면 되는 사업이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수익성은 무한대라 그러죠.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스폰서가 다 해주시길 바라시나요? 정말 이 사업만큼 완벽한 사업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사업의 초점은 과거에 맞춰진 게 아니고요. 미래에 맞춰져 있어요. 다가올 미래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시대에 너무너무 맞는 사업이에요.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고 웨이브에 맞는 사업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시면 잘 아시겠죠. 프로슈머라 그러지만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요. 유비슈머라 그래요. 이제는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21세기에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꼽습니까? 건강, 웰빙이죠, 웰빙. 건강과 미용, BT,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라는 거, IT, 정보공학은 이제 요즘 한물 갔어요, 이제 이미. 실버. 2020년 넘어가면 우리 한국은 정말 초인류의 고령화 사회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가요. 마지막에 통신. 이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건강과 통신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통신에 대해서도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하나의 후원의 툴로서 많이 삼고 있어요. 통신으로 후원해서 건강식품 먹기 위해서 코어 사업자가 돼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물론 저도 가장 갖고 있는 제가 더 미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저보다는 훨씬 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양보했어요. 그냥 미용은 그냥 저한테 어쩌다가 오는 분 계시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지 그걸 제가 아이템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건강과 뉴트리라이트와 통신이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건강에 관심을 안 가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관심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서 핸드폰 지금 안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구나가 다 쓰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 핸드폰이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되면 모든 거의 핵심이 단말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됐어요. 방송과 통신, 헷갈리십니까?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송이 통신 매체를 타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전 세계에 동시에 방송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현재 우리 미국의 재미교포가 한국의 드라마 볼 때는 녹화해서 보죠. 녹화해서 모든 뉴스 녹화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미국과 전 세계 온라인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방송 매체가 아니라 통신 매체를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IPTV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만간에 이제 우리 생활 다 들어요. 여러분 어젠가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까? 아날로그 TV는 이제 텔레비전 판매하지 않고 생산 중단한다. 그래서 아날로그 TV 판매하는 데는 이 기기로 디지털 프로그램 보려면 별도의 기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오늘 아침에 발표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는 더 이상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안 만듭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발빠르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유비쿼터스고 FTA라 그러면 이미 세계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의 시장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위험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이 노출된과 동시에 그 하나가 되는 시장이 내 시장과 관련이 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저는 사실 흥분이 돼요. 그걸 생각하면. 네 번째는 이 사업은 라이프타임 비즈니스예요.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진짜 이제는 60대도 청년이죠. 사실 저는 아찔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저는 나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참 60이라면 정말 머나먼 세상이고 근데 저한테도 불과 10년이나 제가 돌아보면 10년 생각 아찔해요. 제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 큰 조카가 제 큰 형님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바로 지지난주에 만나서 딱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너 가서 애를 낳으면 내가 할아버지가 되겠네? 아이고, 너 제발 좀 애 빨리 낳지 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노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래봐야 한 65세, 70이면 웬만한 평균 수명이 돌아가시니까 한 55세까지 일하고 한 10년 남짓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노후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살아야 할 시간은 너무너무 많이 남았죠.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 때는 아마 우리가 평균 수명이 75세가 된다고 앞으로 한 25년 이상 더 살면 그때가 아마 평균 수명 100세가 넘어라고 좀 봐요. 제 꿈 중에 하나가 120세까지 사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왕이면 그럼 120세까지 건강히 살자. 그것도 목표로 정해놔야 내가 할 것, 몸 관리할 것 같아서.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120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뉴트럴라이트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사 아마 한 55세만 되고 나면 제 아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1년에 1000명씩 뭐 뽑는데 걔네들이 일 더 잘하죠, 저보다. 새파랗게 뭐 이제 막 갓 공부하고 나왔으니까. 물론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경험은 중요한 게 아니죠. 디지털 시대는 경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실력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55세가 되면 제 친구도 제 고객도 다 떨어져 나갈 다 은퇴하고 이미 사업에 다 뭐 돈 버는 사람은 다 은퇴했을 거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다 직장 다니는데 제 고객이 없죠. 그럼 저 누구한테가 제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기 싫어요. 저는 55세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한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은퇴를 할 수 있는 일이고 은퇴한 뒤에 그야말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 뭔가 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미국에 가면 저도 2003년에 만난 분이 계세요. 버니 산센이라고 지금 이제 올해 99세래요. 내년에는 우리나라 100세가 된답니다. 100세가. 그분이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현역으로. 여러분 99세에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늙지 않아서 언젠가는 늙죠. 마지막으로 5번째가 토탈 석세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돈만 버는 일이 아니고 제 주변에 돈은 벌었지만 친구 관계가 깨지고 돈은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욕을 먹거나 돈은 벌었지만 건강을 상했거나 아니면 돈도 못 벌었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아내의 남동생 큰처남도 사업을 하다가 3년 동안에 벤처 사업을 하면서 크게 일궈놨는데 회사는 문제 없는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그 길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젊어서 그렇게 회사를 일구려고 불철주야 잠 안 자고 개발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회사를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거래처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고 밤늦게 개발도 해야 되고 자금도 끌어모아야 되고 제품도 팔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상한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나서 차라리 그럼 그 일을 하지 말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먹고만 살고 이제는 사실 먹고만 살기도 힘들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더더구나 이뻐질 수 있고 더더구나 영원히 할 수 있고 친구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암의 삶 말고 본업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시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얻을 만큼 그런 자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저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나가서 잘 되길 바란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 만약에 나가서 아메샵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만나면 꼭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같이 할 테니까. 아직까지 다 한 번도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전부 다 자기의 문제예요. 맞아요.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경우 자기 자신의 문제 많죠. 자기 생활 주변의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다 보면 다시 돌아오는 사업자가 또 몇 명 생겨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시공을 초월한 그런 일이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아픈 경험이지만 제가 2002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 이듬해 퀄리파이 수석 다이아몬드도 진입을 하고 진행해오던 그 2003년도에 제가 7월 달경에 공인행위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친구에서 감사해줬는데 그 감사한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9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뭐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참 이렇게 흥분을 금치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저는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하루는 거기 있는데 제 파트너가 매일 면회로 오잖아요.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서 제 아내는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파트너 순번 짜주느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궁금하대요. 그럼 운동 시간에 나가지 말고 남으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한 명 딱 앉혀놓고 제가 20분 동안에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암이 잘 안 돼요. 어디 뭐 옛날에 어디 한번 가봤더니 뭐 턱수도 있고 드레스 있고 우리 옛날에 어디 체조경기장한테 그 랠리 하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큰 기업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 회사 상무가 잘 데려갔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얼마나 버나 했더니 한 1억씩 법니다. 에이 뭐 겨우 그 1억씩 버는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지기나. 그래서 와버렸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럼 이분은 더 큰 비전을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크라운 엠버스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메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야? 그분은 그때부터 아메 공부를 시작했어요.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나더니 저는 혼자 성경책 보고 있는데 나머지 50명은 전부 다 아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팔로우하기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 지나가는 그 교도관이 우리 방을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교도관이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교도관 또 궁금하대요. 교도관은 제가 안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운동 시간에 밖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운동 시간에 20분 동안에 밖에 서서 종이 듣고 사업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고 저는 그 안에서 파트너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편지를 주면서 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정말 놀고 먹는 게 따로 없구나. 뭐 파트너들 밖에 열심히 한다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 사업의 시공을 초월한 사업이 가능하다. 저는 지금도 그 안에서 만났던 또 한 분이 최근에 통신으로 인해서 사업을 또 시작해서 지금 아주 또 계속 큐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참 제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부담스러운 얘기는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얘기만 가져가셔서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 뵐 때 같이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다이아몬드 크루에서 만날 수 있기를